Hello, 안녕하세요. I'm 비주얼 아티스트 벤 와니체입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예술은 남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삼진제약.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이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원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JYP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엉덩이 한번 맞으면서 키 쓰고 나가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근데 키가 없었어요. 키가 없었어요? 그냥 맞고 도시에서 나갔어요? 자랐거든요. 써니는 있구나. 아, 저는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을 텐데. 아, 시골이라고 해서 읍내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오줌을 밤에 싸면 어른들이 키를 씌워서 소금 얻어와라 이렇게 내보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키가 뭔지를 모르죠. 키는 샤이니지. 아, 그러네. 그러네, 네. 그렇죠. 놀토, 도레미 마켓에서 나오는 키. 키를 쓰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다는 건 밤에 이제 오줌을 이 아이가 쌌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밤에 오줌을 싸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야뇨증인데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키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망신을 주는 거, 이건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굉장히 네 뒤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아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아이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고 이제 창피를 주는 이제 행동이죠. 하지만 이제 아마도 이 야뇨증은 자연적으로 매년 호전되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좋아질 걸 기대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키를 씌워서 소금을 받아오고 이제 아이가 좀뭐 각성을 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대소변을 깐난자기 때부터 가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줌을 쌀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야뇨증이라고 부르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야뇨증은 나이가 일단 중요하고요. 저희가 만 5세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60개월이 넘어서도 밤에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일주일에 2회 이상 밤에 실수를 한다면 저희가 야뇨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 숫자로 정해져 있군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60개월 넘었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 밤에 오줌 싸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아니 3개월이면은 3, 4, 12주니까 24번이나 오줌을 싸야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보통 어머님들은 이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오는 경우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때까지 참다가 그래서 지금 뭐 12주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최근에 한 초등학교 4학년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막 수십 번, 심지어 그래서- 100번을 오줌을 쌌는데 병원에 안 그렇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뇨증은 이상하게 좀 어머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오픈하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참았다가 제일 이제 많이 오시는 경우는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소변을 싸요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왔던 그 4학년짜리는 이미 엄마와 아이는 이미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고 엄마는 화가 나 있고 애가 매일 오줌을 싸요. 매일 이불 빨래를 해야 되고 엄마는 너무 힘든 거죠. 아이는 뭐 죄인처럼 정말 고개를 숙이고 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줌 싸게 야뇨증이 심하면 병원에 간다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은 근데 그 두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조금 지나면 그치, 네, 나아지겠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셨고 네. 하셨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조금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린 건가?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못 오셨던 거 아닐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많은 원인은 아이가 좋아지겠지가 제일 큰.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다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가 소변을 가리는 거는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보통 저희가 한 만 2살에서 4살 사이에 저희가 기저귀를 떼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36개월, 한 3돌 정도의 아이들이 기저귀 뗐어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36개월이 표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네. 그러면 생각보다는 오래 기다려 볼만 하네요. 아이가 조금 늦게 가린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5세가 넘었을 때는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애가 만 5세가 안 됐는데도 애가 오줌을 싸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최대한 기다리다가 이제 좀 학교 들어가기 전 이제 7살, 8살 이때 이제 오시는 경우도. 그러면 48개월, 뭐 50개월 됐는데 오줌을 싼다 그러면 얘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어머님이 그때 밤에만 조금 네. 그 야뇨증이 병명인데 우리말로는 뭐 이게 우리말로는 오줌 싸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우, 명확하네요. 오줌 싸개. 네. 그렇죠. 그치. 네. 그거 말고 오줌 단어가 싸개는 지칭 대명사 소변 가리는 거 36개월이 표준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소변을 되게 빨리 가리는 아이는 이렇게 지능도 빨리 발달하고 한글도 빨리 깨우치고 그런 겁니까 혹시? 근데 그거는 많이 연구된 보고는 제가 보지 못해서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 안에서 빨리 가리는 거는 뭐 더 그거를 빨리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기간 내 2살에서 4살 사이에 뭐 기저귀를 뗀다면 저희가 정상 그냥 발달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체중 이렇게 빨리빨리 느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키도 네, 빨리 크고. 네, 네. 이런 아이들이 소변을 좀 더 빨리 가립니까 혹시? 그런 연구 결과도 못 봤습니다. 연구 안 한 분야가 너무 많네. 남녀 차이는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훨씬 좀 빨리 가리는 경향이 있죠. 네. 그거는 알고 아, 있거든요. 네, 네. 대변은 몇 살 때 가리는 게 표준입니까? 근데 대변은 좀 소변보다는 일찍 가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 연령대 이제 기저귀를 떼는 시점이 다 그 시점에 네. 저 애기들은 또 이렇게 전용 변기를 마련해 주잖아요. 조기 가렴 이러면 이제 아이들 가니까. 야뇨증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뇨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저희가 평균 한 15%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흔하죠. 네. 그리고 매년 근데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제 좋아지는 비율도 역시 한 15% 정도 돼서 한 5세, 7세 정도 되면은 한 10% 그리고 아주 일부는 1% 정도는 성인까지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야뇨증이 치료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지속되는군요. 성인도 1%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성인은 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 비해서는 뭐 1년에 한 번 실수를 해도 너무나 이거는 큰 스트레스와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도록. 제 주변에 제가 아는 한 1000명의 지인 중에 한 10명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구지? 그러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아, 근데 이게 야뇨증, 아이들한테서 야뇨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저희가 야뇨증의 원인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저희가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으로 야간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가 원인입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정상 어린이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낮에보다 밤에 많아지면 반대로 소변량은 낮에보다 밤에 적게 되죠. 그럼 저희가 밤 동안에는 깨지 않고 쭉 숙면을 할 수 있는데 야뇨증 어린이들은 이런 이제 항이뇨 호르몬의 밤 동안의 분비가 이제 상승이 없게 되면 밤에도 낮에처럼 소변이 많이 싸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변을 싸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 야간 단뇨가 있고 어머님들이 얘는 뭐 2-3번을 싸요. 아니면 기저귀나 이불이 흠뻑 다져져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야간 단뇨가 있구나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방광의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밤 동안에는 이제 이 방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밤 동안에 계속 야간에 방광에 어떤 이제 지속적인 어떤 수축이 일어나면 이제 계속 소변을 지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주간에도 배뇨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세 번째는 저희가 수면시 각성 장애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광에 소변이 차면 이제 깨서 소변을 보는 게 정상적인 이제 기전인데요. 이제 못 일어나면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요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굉장히 이제 딥슬립인 이제 깊은 수면에 빠지고 각성이 안 되는 경우도 저희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 항이뇨 호르몬이 충분하고 방광 크기도 충분하다면 굳이 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면의 각성 장애는 어떤 주 원인보다는 좀 보조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늦게 가렸다. 그러면 아이도 그 확률이 훨씬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저희가 2차성 야뇨증 같은 경우에는 또 정신 심리적인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하셨는데
그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이 낮하고 밤이 다르거든요. 신비하게도. 근데 이제 야뇨증 아이들의 일부는 밤에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그 밸브에 해당하는 관략근이 뭔가 느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는 경우는 별로 없나 봐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런 게 방광의 어떤 과수축이 되면 그게 요도하고의 어떤 부조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낮에 어떤 배뇨 증상도 같이 낮에 소변을 지린다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크게 나누면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막 넘치는 거 하고 만들어지는 양은 괜찮은데 다른 이유로 네, 새는 거 하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병원에 오면은 뭘 해줍니까? 저희가 이제 야뇨증 환자는 일단은 뭐 바로 진단은 되죠. 나이가 만 5세 이상에서 아까처럼 밤에 실수를 하는 거가 되면 야뇨증으로 진단 자체는 저희가 바로 붙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신체 검진에서 다른 어떠한 뭐 해부학적 원인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소변 검사를 합니다. 어떤 요로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문진이나 설문지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한 이틀 정도의 이제 배뇨일지를 좀 작성을 해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 동안의 소변량이 정말 야간 단뇨가 있는지, 이 아이가 주간에 어떤 배뇨 증상은 없는지를 저희가 배뇨일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약에 좀 반응을 안 한다거나 뭔가 이 아이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거나 아까처럼 방광인 어떤 이 아이가 괄약근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 검사나 이제 요류 검사나 요 역동학 검사 같은 좀 침습적인 검사까지 이제 시행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아까 3개월 이상 일주일에 2번씩 써야 된다고 했는데 요 합치면 이제 24번인데 못 기다리고 한 대여섯 번 쌌을 때 와도 진단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가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빨래를 하다 지친 네, 다음에 오시는구나. 맞습니다. 좀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덜 조금 약간 야뇨증이라는 걸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좀 쉬쉬하는 느낌을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서의 굉장히 그 갈등 속에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이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내원하셔서 이것이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을 먹거나 이러면 치료가 돼요? 네, 치료는 반응이 아주 좋죠. 아. 그래서 크게 치료는 저희가 약물 치료하고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인형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항인형 호르몬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전에 이제 하나를 먹거나 뭐 코에 뿌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이미 몇십 년 전 쓴 항우울제 이제 이미프라민 계열의 약은 이제 좀 복합적인 작용 기전에 의해서 야뇨증에 이제 이미 효과가 이제 입증된 약이 있고 방광에 용적이 잦거나 방광이 좀 예민하다면 저희가 이제 부교감 신경 약을 쓰면서 조절을 하죠. 행동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야뇨 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팬티에 이렇게 알람을 부착을 해서 소변을 지르면 알람이 울려서 아기가 깨서 소변을 가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조건 반사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개한테 뭐 간식을 주고 배를 뭐 알람을 울리면 뭐 개가 침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식을 안 주고 벨만 울려도 걔가 침을 흘리는 것 같은 조건 반사를 이용한 그런 기전이 알람 이제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효과는 되게 빠릅니다. 뭐 약을 뭐 정말 며칠만 먹어도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있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단점은 약을 끊었을 때 재발이 잘 되는 점이 있고요. 야뇨 경보기는 알람을 해도 아이가 안 일어나면 온 가족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온 가족 끼면 온 가족이 수면의 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마 보호자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거는 성공이 되면 재발률은 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약물 치료에 비해서 재발률이 적다라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항이뇨 호르몬 먹는 약을 처방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혀 딴 얘기지만 이제 어르신들 이 밤에 꼭 새벽에 깨서 화장실 한두 번 가느라고 힘들어 하시고 수면의 질 떨어지고 심지어 화장실 가다가 낙상하고 하잖아요. 그 어르신들 밤에 먹고 자면 안 돼요? 제가 성인은 잘 보진 않지만 아마 성인 야간뇨나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그 항이뇨 호르몬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약물 치료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는데 항우울제를 네.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항우울제를 쓴다고 하면 엄마들은 일단 거부감을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네. 약의 어떤 그 종류는 항우울제지만 이것은 이미 이제 제일 처음 저희가 작용이 그 효과가 입증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항우울증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약 자체가 이제 방광 영족도 키워주고 좀 수면의 각성도 증가시키더라 이런 이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 치료하면은 재발은 잘 안 되나 봐요. 그 인지적으로 치료해서 잘 되면. 근데 말씀드린 약물 치료의 이제 반응은 굉장히 한 70%, 80%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저희가 약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재발률은 한 50%까지는 보고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재발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약을 바로 끊지는 않고요. 이제 잘 가리던 아이들도 약의 용량을 좀 줄이거나 먹는 약의 이제 날수를 좀 줄이거나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감량을 하면서 하면 좀 저희가 재발률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엄마 아빠나 뭐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혼내지 않는 게 제일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아이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아이를 혼내지는 말아주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밤에. 근데 자주 깨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 아이. 이런 경우는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야간요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못 일어나는 거고 이불에 실수하면 야뇨증,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깨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경우는 야간요인데요. 뭐 저희가 어쩌다가 예를 들면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저녁에 뭐 수박을 많이 먹고 자거나 그랬을 때 밤에 어쩌다 한번 깨는 거는 저희가 굳이 그건 당연히 치료를 하지 않지만 야간요도 여러 가지 또 뭐 과민성 방광이나 다른 또 배뇨 증상의 하나 일환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동반된 증상이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애가 자주 오줌을 싼다 그러면 이제 알람 맞춰놓고 새벽 3시에 아, 깨가지고 멀쩡하게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야, 너 오줌 싸고 와. 이럴 수도 있나요? 혹시? 많이 그러고 오시죠. 아, 진짜로? 네, 왜냐하면 아이를 깨워서 그러니까 애가 이불에 안 써요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밤에 자는 애를 깨우는 거는 엄마나 아이의 수면의 질이 다 떨어지고 자는 애를 깨우면 이제 아이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그리고 특히 소아에서는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의 이제 성장을 도와야 되는데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런 성장에도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밤에 깨워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안 깨고 안 싸는 게 목표지 이불에 안 싸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깨워서 어머님도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을 많이 자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잤는데 왜 키가 안 클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많이 주무신다고. 지금도 많이 자는데. 그러면 야뇨증, 그러니까 밤에 아이들이 오줌을 싼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면 뭐 한두 번은 그냥 뭐 지켜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지속되는 것 같다면 반드시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네요. 그냥 깨워서 이렇게 하겠죠. 저희가 예전에는 막 학회 차원에서 야뇨증을 막 홍보를 일반인 상대로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미 뭐 많이 인터넷이나 많이 알려져 있으셔서 뭐 많이들 이제 점점 병원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 아까 이제 아이가 직접 작성한다는 무슨 수첩? 그건 뭐예요? 네.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싸는 날도 있고 안 싸는 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에 어떤 이제 스티커를 붙여갖고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건 엄마의 숙제가 아니라 아이의 숙제라고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서 안 싼 날, 싼 날을 쭉 스티커를 붙이고 오고 어머님한테는 이제 안 싼 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한테 수첩을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갖고 오거든요. 네. 선생님 저 이만큼 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칭찬을 또 어머니 더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칭찬하면서 뭔가 선물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요. 사탕을 하나 네, 네. 준다거나. 혼을 낸다기보다는 어떤 보상, 긍정적인 보상은 아이한테.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빠가 꼭 뭐를 장난감을 사줘서 더 안 산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이가 노력했지만 싼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기다리고 잘 치료를 하면 좋아진다라고 조금 그때는 이제 더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행동 치료를 조금 하게 네, 되고 네. 요법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아, 트라우마 네. 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활짝 이거 좋아지면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이 수첩을 들고 뭐, 선생님 저 이렇게 안 썼어요라고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너무 보람이 있죠. 딱 들어오는 표정 이것만 봐도 아시겠네요. 벌써 효과가 없으면 이미 고개를 딱 숙이고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 아이를 혼내는 거는 나쁘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엄마가 막 예? 커밍아웃 해가지고는 너그 오줌 싸 충격요법이라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거는 이미 이제 저희가 야뇨증 있는 아이들은 이미 예전 연구에서부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를 안 했던 질환이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는 질환이 됩니다. 예전에 병이 아니었던 게 지금은 병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가뜩이나 낮아 있는 아이를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뭐 충격요법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이제 그렇게 또 오픈하시는 어머님도 많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 아이 입장에서 엄마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그럼 안 돼요. 밤에 자기 전에는 마지막 한두 시간에는 좀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 하나요? 그런 생활 습관만으로도 저희가 야뇨증이 20%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컵 한 잔 이상은 좀 안 먹도록 권유드리고,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 주스, 이제 뭐 이런 거 당연히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일 섭취도 좀 이른 오후에 하셔라. 저녁에 적게 먹는 대신에 그 대신 낮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하고, 낮에도 소변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방광을 비워줘야지 방광 기능이 결국 좋아져야 또 야뇨증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격려합니다. 짜거나 매우게 먹는 건 역시 안 좋고, 저희가 변비 같은 게 있으면 야뇨증이 아무리 저희가 약을 써도 호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뇨증원에서는 변비가 있으면 저희가 변비 치료를 같이 또 꼭 선행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자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가게 한 다음에 잠을 재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뇨증. 네. 야뇨증 전문용어로 오줌 싸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여름이 되면서 아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 섭취나 이런 수분 섭취가 많아지면서 없던 야뇨증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야뇨증 치료하다가 여름철에 더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낮에는 수분 섭취를 굉장히 안 하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저녁에 아무래도 뭐 많이 먹게 되고요. 과일 섭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이제 좋아지던 아이가 여름쯤에 좀 이제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기 또 지나면 네, 좋아지는. 멀쩡하게 소변 잘 가리고 학교도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뭐 3학년, 4학년인데 야뇨증이 뻥 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2차성 야뇨증이라고 하는데요. 잘 가리던 아이가 6개월 이상, 저희가 6개월 이상 잘 가리던 아이가 다시 실수를 할 때, 그때는 이제 2차성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동생이 출생을 했다거나, 전학을 이사를 해서, 네, 이사를 해서 뭐 전학을 가서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 다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12살, 13살 이때 시작하는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오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있긴 있다. 그거를 진료실에서 잘 감별하시는 것도 또 중요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뇨증이 있다고 해서 뭔가 숨은 큰 심각한 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있고 자연적으로 또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어떠한 뭐 질환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내원하셔서 잘 진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큰 병 있을까봐 병원 안 가고 이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가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온 가족의 스트레스도 줄고 수면의 질도 높이고 아이 키도 크고 네. 야뇨증 빨리 치료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이정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